문제요. 10번 문제는 우리가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내용이고, 자, 요런 문제는 반드시 수용도를 이용한 풀이다라고 했었죠. 그지? 자,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봅시다. 5개의 농구공을 5개의 가방에 이제 한 개씩 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란순열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수용도를 만드는 거니까 수용도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 A1 가방에는 2가 이제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A2부터 들어가죠. A2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니? 3이 들어가고요.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자, 여기 1이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4와 5. 요게 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 4가 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어? 3하고 5가 남았으니까, 5하고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때는 이제 3하고 4 남았으니까 3하고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두 번째 3이 온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아이가 1이 남았고요, 4가 남았고 5가 남았고, 그럼 1이 나온 경우는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 5가 남았죠. 따라서 5, 4가 되고요. 여기 4가 나왔을 때는 남은 게 1, 5가 남았으니까 5, 1이 들어가고, 여기는 1, 4가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4가 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 수 있는 게 1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5가 되겠구나. 그지? 그럼 1이 나왔을 때는 이제 3하고 1 남았으니까 여기 이제 남은 게 뭐 남았냐? 3하고 4가 남았네. 3하고 5가 남았지. 그지? 여기는 5하고 3이 들어가고요. 여긴 3하고 1 남았지. 그지? 그럼 1, 3, 3, 1. 여긴 또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 그지? 자, 마지막으로 5인 경우를 세봅시다. 5가 됐을 때는 3절에 들어왔는 게, 그죠? 1하고 4가 되고, 1이 왔을 때는 3, 4가 남았으니까 3, 4가 들어가고, 이때는 1, 3이 남았죠? 그럼 1, 3,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긴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지? 따라서 이걸 다 더해주는 거니까, 모든 경우는 11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1번 문제를 봅시다. 11번 문제는, 자, 또 좌석 배치 문제인데, 6명의 가족이 이제 자동차를 타는데, 앞줄에 2개, 여기, 앞줄에 2개, 그 다음에 가운데 3개, 맨 뒤에는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운전석 자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앉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정리가 되지. 이 운전석은 2가지. 이게 바로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그럼 여기는 영희와 철수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제한이 없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운전석이 아니지. 운전석은 2가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 아버지가 들어왔다라고 예를 만들어 봅시다. 자, 두 번째. 가운데 줄은 영희와 철수죠. 그럼 얘네들은 가운데 세 자리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3P2. 그지? 그래서 가운데 자리 중에서 이렇게 앉았다 쳐볼까? 그럼 여기 현재 아버지가 왔고, 여기랑 여기가 앉았어요. 그럼 자리가 3개가 남았죠. 3개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3팩.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처음에 운전석에 앉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3P2, 그리고 3팩,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지?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은, 그죠? 72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봅시다. 자, 12번 문제는 6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그럼 또는이란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CD가 이웃할 수가 있고, 얘가 이웃할 수 있고, 다 이웃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경우가 C, D 이웃,
D와 E는 이웃 안 하는 경우, C와 D가 이웃 안 하고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두 이웃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경우는 CD도 이웃하지 않고 D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요게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얘는 이와 같이 풀 거고, 따라서 우리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우리 첫 번째는 CD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D와 E는 신경 안 쓰겠다.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관계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나머지 C와 D는 신경 쓰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가 중복되냐면은 CD와 D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중복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두 번 더해지는 거니까 한 번 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 그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C와 D가 이웃해요. 그럼 이건 이제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겠지. 그러면은 C와 D가 하나 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모두 5개가 줄을 서고, 거기서 CD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냐 이게 5, 4, 3, 2, 1 하니까 26, 120에다가 24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두 번째 케이스.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500 곱하기 2에서 240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 남았냐면은 CD와 D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남았어요. 근데 잘 보니까 D가 중복이 돼 있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C와 D와 E를 모두 하나로 보고 그럼 여기서 자리는 누구만 바뀔 수 있냐면은 C와 E만 자리가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지. 그치? 그래서 자리는 C와 E만 자리 바꾼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계산을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얘네 셋이 이웃하는 거니까 CD가 이웃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는 C와 E만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지? 이거는 4, 3, 2 하니까 24, 48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최종 답은 1번, 2번의 케이스에다가 48이 중복되니까 이걸 빼주면 되겠지. 자, 이와 같이 풀면 됩니다.